존 록펠러는 어떻게 죽을 뻔한 걱정쟁이에서 장수 갑부가 되었을까? 존 D. 록펠러는 23살에 첫 사업을 시작했고 33살에 백만장자, 그리고 43살엔 세계 최대의 석유 제국 스탠더드 오일의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상을 밟은 그가 53살에 무너졌습니다. 돈은 넘쳐났지만 몸과 마음은 말 그대로 완전히 고장난 상태였죠. 그때 그는 말라비틀어진 백만장자였습니다. 그의 전기를 썼던 존 윌클러에 따르면 53세의 그는 마치 미라처럼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걱정, 긴장, 스트레스가 그의 삶을 좀먹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거의 못 자며 소화장애 심한 탈모, 심지어 속눈썹도 모두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원래 록펠러는 농장에서 자랐기에 강인한 어깨에 힘차고 활달한 걸음걸이를 갖춘 타고난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53세의 남들과 달리 끊임없는 일 걱정, 비난 불면의 밤 휴식 부족이 커다란 타격을 입혀 그를 주저앉혔고 극빈자도 먹지 않을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 식비는 2달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산성화 우유와 비스킷 몇 개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이익을 보면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만 작은 손실에도 몸져 누웠답니다. 한 번은 4만 달러어치의 곡물을 실어 나른 적이 있었는데 곡물보험을 들지 않았고 마침 풍랑이 일어 전전긍긍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드너에게 늦게라도 150달러를 들여 보험을 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록펠러는 150달러를 낭비했다는 생각에 병이나 몸져 눕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조지 가드너가 3명과 함께 2000달러짜리 중고 요트를 구입했을 때 하얗게 질려 그 요트에 타지 않으려 하며 그를 자네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사치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자네의 신용은 물론 내 신용까지 떨어지게 만들고 있어. 자네는 우리 사업을 망치고 있어. 절대로 요트에 타지 않을 것이며 보고 싶지도 않네. 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성공이 한순간일 수 있다고 되뇌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은밀한 리베이트로 경쟁 기업을 가차없이 깔아뭉개던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는 악덕 기업으로 낙인 찍혔으며 사람들은 그의 인형을 목매달았습니다. 그의 평판은 최악이었으며 살해 위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랑받기를 원했죠. 결국 성공의 절정, 금고에서 돈이 용암처럼 넘쳐 흐르던 시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죠. 이대로면 1년도 못 버팁니다. 지금 당장 걱정을 멈추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는 극단까지 몰린 후에야 삶과 죽음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걱정 대신 삶을 살겠다. 그는 회사를 맡기고 걱정을 내려놓고 삶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조언에 따라 다음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죠.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일단 자고 생각하자가 그의 철칙. 매일 산책하고 햇빛 쬐며 정원 가꾸기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긴다. 그는 기분 전환의 진심이었습니다. 과식하지 않는다. 항상 배가 약간 고플 정도에서 식사를 멈췄습니다. 빌려 산 인생 45년. 그렇게 그는 죽을 뻔한 53세에서 기적처럼 살아났고 골프를 배우고 정원을 가꾸었으며 동네 사람들과 사소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게임을 즐기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색할 시간을 가졌고 자신이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 따지지 않게 되었으며 돈으로 인간의 행복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으며 그리하여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기부했을 때 교회에서는 더러운 돈 받지 말라고 외쳤답니다. 그러나 그는 공경에 처한 대학을 구해내어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으로 키워냈으며 터스키기 같은 흑인 대학에 기부하여 흑인 식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고 12지장충의 권위자 찰스 스틸스 박사가 한 알에 50센트밖에 안 하는 이 약만 있어도
남부를 황폐화시키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하자 수백만 달러를 들여 그들을 도왔으며 록펠러 재단을 세워 전 세계의 질병 및 무지와 맞서 싸웠답니다. 이는 고귀한 일들을 행하는 의사들이 기금 부족으로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며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재단입니다. 페니실린을 만들고 척수막염액에서 치사율 80%에 이르는 아이들을 구하게 했으며 그 외에 인류가 겪는 수많은 질병과 싸울 수 있게 해준 그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해했으며 그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이 5년간 끈 법정 소송에서 패배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중한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조차 이 소식을 전하는 변호사를 위로할 정도로 딴 사람이 되어 있었고 무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바로드 타임, 즉 빌려온 인생이라 불렀죠. 그리고 그 여유 시간 동안 그는 엄청난 기부 활동과 인류 공헌을 이어갑니다. 그의 이름을 딴 록펠러 재단, 대학, 의료기관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록펠러가 우리에게 남긴 삶의 메시지.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는다.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걱정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의 결심이 삶을 45년 더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교훈이죠. 한때 그는 150달러로 몸져 누웠던 사람이었으나 98세까지 살아남았습니다.